가자. 늦었으니까 코멘트 해주러.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레명님 표 올라갔고 분석 아직 안 끝났어요. 천안 경기 어제 그거 봤거든요. 다시 보기로. 제가 분석하느라 제대로 못 봤잖아. 봤는데 조금 더 주긴 했더라고요, 주심이. 근데 중단이 진짜 오래되긴 했더라. 거의 한 십몇 분이 중단됐던데요. 그리고 제가 대충 인플레이시 시간 계산해 보니까 7, 8분? 그러니까 한 1, 2분 더 줬어요. 추가 시간 6분이었는데 그거보다 실제 인플레이 시간이 1, 2분 더 줬어. 더 주긴 더 줬으니까 억울하지. 마지막에 그 역습할 때 주심이 입에 휘술 두세 번 댔다가 됐다 뺐다가 결국 역습 가라고 하더만. 너무 아쉽지. 아니 2배 올리지 마세요. 오늘은 축구 물부 다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제 개인적으로 막 올려서 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댓글 보고 막 하니까 어제 뭐 다 맞춰서 다행인데 오늘은 굳이 오늘 같은 날 올리지 마세요. A매치잖아. 확신할 수 없는 매치. 오늘 그리고 빠지는 선수도 많아.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물부도 경기 수가 너무 없고 조금 제 생각에 엄청 좋아 보이는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전 미러키는 의심 안 했어. 토론토로 의심했지. 미러키는 네스트린이잖아. 점수 안 낼 수가 없어요. 페랄타가 뭐 2점 주든 3점 주든 네스트린이가 알아서 거기에 불펜 싸움 가면 뭐 이렇게 유리하니까. 근데 불펜 좀 쓰레기 같은 애들 되긴 하더라. 일반승이었잖아. 마이너스는 쫄렸을 건데. 그거 뭐야, 토론토랑 필라오바랑 쓰리폴이어가지고 일반승 그냥 쓱 껴놓은 거니까. 어쨌든 어제 노르웨이 축구랑 불부 둘 다 메인 잘 들어왔고, 노르웨이 축구는 메인만 딱 던졌는데 서브도 던질 걸 그랬어요. 그 몰드 경기 빼고 올킬이더라 보니까. 서브도 던질 걸 그랬는데 어쨌든 기세 이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기는 해요. 두통이 있고 약간 뭐 약간 손이 뜨거운 날 있잖아. 나만 그런가? 막 손에서 열감 느껴지는 날 컨디션이 아니라 약간 뭐 그런 날이야 오늘. 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번째 지브롤터 대 스코틀랜드, 이거 다 A매치입니다. 다 A매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이제 유로 참가국이고 지브롤터는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스코틀랜드가 이제 독일, 스코틀랜드, 뭐 헝가리, 뭐 스위스 요 조에 속해 있는데 뭐 그 앞선에 있어 한 2주 남았나요? 2주 안 남았죠. 평가전을 치르는 부분인데, 일단 빠지는 선수는 볼로냐의 에이스 루이스 퍼거슨이 부상 당했죠. 물론 얘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북박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얘도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이번에 마감 시즌 끝난 이번 지난 시즌에 이제 잘했던 놈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브렌트포드의 측면 수비수 에러니키도 시즌 초반에 시즌 아웃 됐었고, 에버튼의 이제 측면 수비수인 패터슨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의 슈터트 암스트롱도 막판에 경기 막판에 좀 부상 당했고, 그리고 퀸즈 파크의 주포인 다이크스도 부상이고, 맥토미니랑 스타르, 뭐 미드필더 다들 아시죠? 맨유에 스타르 같은 이제 수비 쪽 자원인데 장신 수비수인데 둘 정도가 이제 불투명인 것 같아요. 애들은 앞에 애들은 빠지고. 근데 주전이라고 볼 놈은 뭐 다이크스 주포, 그리고 주전 로테이션급 좀 거의 선발이긴 한데, 그리고 요 정도. 근데 퍼거슨이 어쨌든 빠지는 게 아쉽긴 해요. 볼로냐에서 너무 잘했어가지고 유로에서 좀 기대가 됐는데, 어쨌든 많은 결장자 속에서 경기를 펼치는 부분인데, 이게 핸디가 2밖에 안 되냐 왜? 이거는 솔직히 그냥 기준점 보고서 다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뷰롤턴 대 이엔디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라는 팀은 원래 막 공격력이 그리 강한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전방에서 막 짜임새 있게 막 원투 패스 막 주고받고 하면서 막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측면에서 이제 직선적인 플레이들 있잖아. 오버래핑 가가지고 크로스 올려버리고 역습할 때 그런 좀 팀이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거리라면은 이런 약팀을 가둬놓고 패야 되는 경기에서 좀 걱정임이라면 걱정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공격이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브롤터 상대로 END 정도면은 뭐 마인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게 뭐 4.5 오바나 3.5죠. 나머지가 핸디가 배당 좋은 거는 END는 똥배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해. 3대0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3.5는 그나마 찍는다면 마인 찍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쫄리고요. 4.5는 언더 봅니다. 4.5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풀 주전을 계속해서 가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적당히 뛰게 하고 바로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만한 포인트들이라 솔직히 저는 3.5도 쫄려. 그냥 이런 건 그냥 2마인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언더 찍고 치우는 게 제가 볼 땐 좀 괜찮지 않을까. 해외 쪽에서도 뭐 다 2마인까지는 봐요. 3대0, 4대0, 5대0 막 의견이 분분한데 뭐 END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지브롤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제일 좀 유망한 놈이 맨유 유스 한 명 있더라고. 나머지는 이름도 모르는 팀들이야. 그리고 크로아티아 대 북마케도니아. 아유 뭐야 순두 형이 또 100개 원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뭐 요즘 왜 이렇게 형님들이 나를 많이 챙겨주시지? 서준 형님도 그렇고 마일스 형님도 맨날 비타민 보내주시고 엉클추 형님은 뭐 언제부터 맨날 맞출 때마다 해주시고 순두 형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좀 힘들긴 해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또 A매치고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인, 크로아티아, 죽음의 조요, 이탈리아까지 있고 여기 알바니아 그나마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도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모드리치 빠지고요. 챔스 결승 어쨌든 갔었기 때문에 모드리치, 뭐 브로조비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파샬리치, 아탈란타 요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블라시치 토리노로 이적했죠. 웨스트햄이 있다가 얘도 불투명인 것 같고 페리시치도 사실 토트넘에서 장기 부상이었잖아요. 이 정도까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물론 뭐 코바치치나 첼시에서 맨시티로 간 그 미드필더 있잖아. 코바시치나 아니면 잘츠부르크에 또 볼 잘 차는 슈치치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전방에도 이제 호펜하임의 크라마리치나 지난 리그 때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4골인가 3골인가 마지막 경기였나요? 넣었던 놈. 얘나 또 뭐 피아카 뭐 그리고 오사수나 주포인 부디미르 그리고 렌에 있다가 저기 어디로 갔더라 마예르가? 볼프스로 갔나? 아무튼 그 미드필더 한 명도 있고 수비 쪽에도 맨시티 수비수인 그바르디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측면 수비인 스타니시, 유라노비치가 유니온 베를린이었나? 왜 이렇게 시즌 끝나니까 헷갈리나? 어쨌든 유라노비치도 측면 수비 분데스 주전. 보르나 소사도 지금 아약스에 있나요? 어쨌든 간에 갈았고 있는 애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똥배 값은 못해요 기본적으로. A매치인데다가 당연히 크로아티아가 유리한데 빠지는 선수들이 일단 너무 아프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크로아티아가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애초에. 홈에서 또 유로 예선에서조차도 뭐 아르메니아 같은 팀 상대로 막 1대0 승리 풀주전 나와가지고 뭐 웨일즈 상대로도 원정에서 주고 뭐 홈에서 또 튀르키한테도 졌잖아. 전체적으로 전력 상태가 우리가 옛날에 그 월드컵 때는 좀비 모드로 좀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전력도 안 돼요. 이런 애들도 다 끝물이고 사실상. 해서 이 경기는 저는 이거 1.24배 똥배는 솔직히 찍을 수는 있다. 찍으라면 찍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당으로서의 메리트는 전혀 없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경기 그냥 배당 높은 거 중에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저는 햄으로 보고요. 햄으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골은 잘 못 넣는데 은근히 좀 잘 버티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그래도 뭐 유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아니면 2대0 봅니다. 1대0, 2대0. 수비는 그래도 그바르디올 중심으로 크로아티아가 조금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크로 수비가 좀 역습에 좀 많이 무너졌던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좀 수비적으로 좀 가다듬긴 했어요. 최근에는 많은 양의 실점은 거의 없어. 그래서 오늘도 북마케는 동기부여도 없고 그리고 북마케가 주장이 오늘 빠집니다. 팀 주장.
NS 바르디라고. 이 새끼 포지션을 안 봤네. 어디 포지션이고 앞선인가? 아무튼간에 주장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승부나 그쪽보다는 햄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고. 어쨌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유 태원이 형님도 만원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네 형님들. 이 충분합니다 형님들. 보내주시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충분해. 예? 마음이 충분해졌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드 리히텐슈타인 좀 전에 봤었죠. 알바니아가 요조죠. 좀 전에 봤던 조. 알바니아가 첫 진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진출이 뭐 두 번째인가? 첫 진출인가? 헷갈리네. 첫 진출이 아닌가? 첫 진출이 아닌가 보다. 그 조지아가 첫 진출인가 보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황금 세대 뭐 알바니아인데 요것도 일단 리히텐슈타인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리히텐슈타인이잖아.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전방에서 그러니까 볼을 약팀 상대로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전방에서 만드는 능력은 솔직히 오락가락해요. 근데 이게 리히텐슈타인이라 이것도 저는 글쎄요. 알바니아 같은 경우 더군다나 조별 예선 들어갈 때부터 기여를 풀로 올려야 되잖아. 예를 들면은 강팀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에는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아도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면서 16강이나 뭐 이렇게 해가 그때부터 이제 기여를 올리는데 이런 애들은 조별 예선부터 그냥 전력 질주해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도 상당히 좀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선수들의 골 감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올려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알바니아 같은 팀들이 솔직히 이마엔이나 이런 거 메리트 없는데 저는 이거 마옵 봅니다. 마옵 쪽으로. 알바니아에는 우리가 아는 선수들도 꽤 많아요. 저기 뭐야 브로야, 첼시와 뭐 사우스햄튼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얘나 이제 또 바이람이 사소올로에서도 있었고 올 시즌 이제 엠폴리에서 2선 쪽에 엠폴리 맞나? 헷갈리네. 그리고 뭐 아슬라니 같은 미드필더 자원 인테에 그리고 수비 쪽에도 뭐 하사이나 짐시티 뭐 이런 애들 다도 갈았고 있는 애들이고 이스마일이 뭐 그래가지고 빅리그에 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걔가 안 보여. 아산이도 있어 참 광주에. 예전에 이제 유로 예선 때인가 아산이가 원더골도 한번 넣었었잖아. 그런 애들 있고 리히텐슈타인은 축구를 할 줄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형들 다 아시겠지만 인구가 3만인가 리히텐이? 여기 부자 나라인데 이민 가기 엄청 어려운 나라. 인구가 몇 만이야? 인구 3만 8천이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대 보스니아. 잉글랜드는 보스니아는 이제 유로 떨어졌고요.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 잉글랜드 같은 조여가지고 여기서도 뭐 잉글랜드 당연히 1강의 상황인데 잉글랜드도 오늘 많이 빠집니다. 다 빠져 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레명님 금액 물어보셨을 때 올리지 말라 한 거예요. 부카요 사카, 뭐 앤서니 고든, 해리 케인, 맥과이어, 루크쇼, 주드 벨링햄, 존 스톤스, 포든, 뭐 그릴리시도 못 나올 것 같고 마이누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얘들은 그나마 좀 더 가능성 있고 얘들은 확실히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챔스 뛰었던 애들이나 뭐 부상 여파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빠져서 아마 수비는 저기 브랜스웨이트 같은 애들 뭐 아니면은 빌라의 이제 콘사 또 이제 트리피어 그 뉴캐슬의 측면이죠. 그리고 마크 게이 크리스타 팰리스 주전 쌤백 부상이 많았었는데 복귀를 했네. 그리고 미드필더 이제 뭐 데클란 라이스나 팔머 첼시에 뭐 이런 애들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애들로. 그래도 멤버가 나쁘지는 않아요. 전방도 뭐 에스턴 빌라의 왓킨스 아니면 웨스트햄의 이제 제라드 보웬 뭐 메디슨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애들 좀 나올 걸로 좀 보입니다. 이런 애들 그래도 가라꾸가 있죠. 이게 잉글랜드 2군도 세요. 2군도 세서 이게 보스니아가 이게 한 3년 전 4년 전 보스니아였으면은 이거 잉글랜드 많이 못 찍는데 지금 보스니아 개쓰레기야 형님들. 물론 에딘 제코 뭐 이런 애들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아웃국 주포인 이제 데미로비치나
크루니치가 어디로 갔지? 옛날에 AC 밀란에 있던 놈 미드필더 쪽 이런 애들도 좀 있긴 한데 대체로 이제 완전히 망했어 팀이. 예. 옛날에 그 에딘 제코키를 보스니아 폭격기라고 했었나? 그 시절 한물 갔고 지금도 뭐 유로 예선에 아주 가볍게 탈락을 했습니다. 보스니아 같은 경우 마지막 경기도 이제 4연패 박으면서 야 이거 기록을 이제 보는데 충격적이네. 보스니아가 유로 예선에서 3승 했네. 3승. 근데 리히텐슈타인을 2번 이겼네. 거의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라인업이 많이 빠져서 잉글랜드가 좀 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는데 상대가 너무 약하긴 하다.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로테이션 많이 돌릴 겁니다. 경기 중간중간에도 처음에 그래도 나왔다가 뭐 중간에 누구 빼고 계속 뭐 전술 실험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의 보스니아라면은 2.5마인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1마인은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조심해야 될 건 오바예요. 제가 봤을 때 마인은 찍어볼 만해. 근데 오바는 이거 3.5잖아. 이거는 보스니아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잉글랜드가 아예 막 5대0 6대0 학살할 만한 사이즈까지는 아니지 않나.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부상이거든요. 다 여기 다 부상이야. 애들 다 부상으로 빠지는 거잖아. 몇몇은 체력 안 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부상이기 때문에 막 엄청 달려들면서 학살각이 보스니아 무너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이즈 상으로는 오바가 좀 위험하긴 하다. 그렇다고 보스니아가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너무 못해. 그래서 3점 언더로 그럼 보고요. 들어가십시오 형님. 손대현님 고맙습니다. 백전노전 페트코비치도 있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 독일 대 우크라이나. 여기 이제 두 팀 다 나갑니다. 독일은 아까 봤었던 스코틀랜드 같은 조, 헝가리, 스위스. 우크는 여기 슬로바키아, 벨기에, 루마니아 둘 다 할만한 조죠. 뭐 1강. 여기는 이제 벨기에 제외하고는 우크가 그래도 슬로바키아는 루마니아보다 세니까 뭐 둘 다 할만한 상황에서 지금 할만한 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요것도 저기 마찬가지로 독일 많이 빠져요. 독일에 결승전에 뛰었던 리디거나 돌문 센터백이었던 이제 슐로터백 니코 슐로터백 형제여가지고 붙여줘야 돼. 슐로터백 아무튼 그리고 토니 크로스 뭐 르로이 사네나 뭐 필크로크도 못 나오고요. 이 정도. 그래도 뭐 균도안이나 뭐 안드리 뭐 저기 레버쿠젠 주전 미드필더 아니다 서브 미드필더건 안드리 어쨌든 요런 애들이나 뭐 하베르츠, 무시알라, 비르츠, 뭐 슈투가르트의 주포 운다브, 뭐 뮬러 이런 애들까지는 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 독일이 사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개똥이었는데 이게 막 토니 크로스 다시 부르고 막 이러면서 또 감독도 바뀌고 나겔스만으로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이 있거든요. A매치 기록도 뭐 최근에는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와의 평가전에도 2번 다 이겼었죠. 좀 올라온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뭔가 똥배로서 찍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 결장자도 많잖아 심지어. 특히나 이제 뭐 수비 쪽에는 그래도 좀 필요하고 크로스 같은 경우도 잘해주니까 얘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독일이 어쨌든 간에 A매치나 여러가지 치르면서 가장 그래도 크게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은 수비이긴 했거든요. 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실점들 쉽게 역습을 허용해서 좀 수비적으로 좀 당하거나. 우크라이나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지로나에서 또 엄청 잘했던 도우비크 그리고 얘도 좋은 선수라고 해야 되나? 첼시의 무드릭 무드릭도 있습니다. 신무영도 있고 뭐 치간코프 얘도 이제 지로나 에이스 공격수였죠. 뭐 이런 애들 좀 있어. 그래가지고 진첸코 아스날의 진첸코도 있고 말리노브스키도 2선 자원 올 시즌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애들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역습으로 나름 때려볼 만하지 않나. 속도 있는 애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5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 경기 자체가 그냥 독일이 풀라인업이었으면 독일승 찍으면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중앙 수비 쪽에 좀 구멍 난 게 조금 그렇긴 해.
물론 뭐 조나단타나 이런 애들 뛰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바로 로바로 보겠습니다. 로바. 승패는 패스. 이렇게 보고 물부로 넘어갑시다. 딱 하고 55분이야 벌써. 시간이 빨라. 오늘 제가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말이 늦어지거든요. 뭔지 알지? 제가 맨날 피곤하다 할 때 말 천천히 나오고. 오늘 약간 그런 날 같아. 말이 안 나오네. 일단은 필라 대 미러키. 오늘 필라가 필승도 많이 썼는데 연장전 끝에 뭐 세인트루이스한테 결국 패배를 했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페랄타가 초반에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상대를 잘 공략하면서 화삭을 화삭 상대로 뭐 마인까지 해줬는데, 일단은 필러 대 미러키는 TBD예요. 이게 원래 브라이스 윌슨이라고 그 새끼 차례인데 걔가 등판한 지 4일밖에 안 됐어. 마지막 등판한 지 4일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불펜데이 할 것 같아요. 불펜데이. 이게 지금 선발 투수의 어떤 그 투구 간격이 너무 짧거든요. 다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4일 간격은 솔직히 에바야. 그래서 그리고 공교롭게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경기 화이트삭스전도 3점 차였죠. 6대 3이었나? 3점 차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필승조를 안 썼어요. 필승조를 안 썼어. 병신 같은 애들 2명 올리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걔들이 뭐 화삭이니까 막을 수 있겠죠. 막아버려서 끝냈거든. 끝내서 불펜을 아꼈으니까 내일 경기는 아마 불펜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불펜데이에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기는 해.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그 에릭 밀러 오프너 쓰고 나왔을 때, 물론 그때 샌프가 필승조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 하워드 누군지도 몰라. 그 새끼 4이닝 무실점한 날 그때 이제 휠러가 6이닝 무실점하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다저스도 저번에 애리조나 불펜데이에 지고 신시내티 불펜데이에 지고, 이 불펜데이가 은근히 매서워. 이게 지금 오늘 필라도 같은 좀 물론 홈이긴 합니다만 그게 불안해요. 그게 필라델피아도 이미 전과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솔직히 빠따도 어쨌든 미러키 빠따긴 하잖아요. 필러가 아무리 잘 던져도 뭐 한두 점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뭐 난타 당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필라 사이드로 적어놓고 해야지. 그래도 필라 사이드로 보긴 합니다만 뭐 언더로 좀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조금 그냥 올 시즌 흐름이 불펜데이 때 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경기다. 근데 전력적으로는 필라가 휠러 나오는 타이밍에다가 필승도를 많이 쓰긴 했어도 뭐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워싱턴 대 이제 뉴욕 매치. 잠시만요. 요 경기는 이제 선발이 맥켄지고 대 맥일이에요. 맥켄지고 5월 중순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보스턴 원정, 필라 원정, 애틀란타 원정마저도 버텨냈습니다. 젊은 투수답게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도 평균 구속이 올랐어요. 패스트볼이 1에서 2말 정도 평균 올라가지고 또 잘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도 뭐 매치가 자완 상대로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만 고의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긴 하다. 그래서 잘 던질 것 같긴 한데 작년에는 매치 상대로 좀 불안하긴 했어요. 물론 점수는 많이 안 주긴 했어요. 좀 불안했던 모습도 있고 그 부분이 좀 불안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있는 선발이고, 맥일 같은 경우도 제가 첫 등판, 맥일 부상 이후 첫 등판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해외 뭐 스프링 캠프나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올 시즌이 확실히 많이 기대가 된다. 맥일이 예년 시즌들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첫 등판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2경기 연속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저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심지어 투구 내용도 좋았어요. 투구 내용도 좋고, 그 전에도 이제 뭐 짧은 이닝이긴 했습니다만 복귀전이라 1실점으로 잘 틀어막아줬고, 맥일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등판 간격 자체는 지난 다저스전은 7일인가 8일 쉬고 등판이었는데 오늘은 6일 쉬고 등판, 확실히 이제 좀 올라왔다고 보고 제대로 좀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쨌든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다저스전은 일주일 넘게 쉬고 던졌으니까.
근데 그래도 매기를 일단 공이 좋았어요. 다저스전에. 오늘 등판 간격이고 6일이면 뭐 아주 짧은 건 아니니까. 상대 빠따도 워싱턴이고 많이 줘야 3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선발에 제가 볼 땐 둘 다 잘 던져줄 것 같은데, 문제는 불펜이 이게 불펜이 한 번 무너진 팀들은 계속 무너지잖아. 매치 또 불러냈어. 또 불러는 아니었나 오늘? 아무튼 또 불펜에서 불질러가지고 오늘 애리조나한테 다 잡은 경기 또 내줬는데, 그래서 조금 언더가 불안하긴 해요. 선발만 봤을 때 그냥 언더 찍고 싶은 매치거든요. 나 불펜이 불안해 진짜. 워싱턴 불펜은 좀 쌩쌩하기는 한데 최근에 뭐 좀 돌려가면 써가지고, 매치는 지금 쌩쌩하지도 않은데 그마저도 이제 불안하거든요. 부상자도 가뜩이나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승패를 잘 모르겠어. 이 워싱턴 정배가 맞는 것 같지도 모르겠고, 매길인데 그래도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그래서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이거 이제 기준점도 뭐 7.5도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8.5 언더 썬더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토론토 대 이제 볼티모어. 아, 이게 원컴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 이렇게 되네. 워싱턴 불펜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치가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인데, 근데 워싱턴 빠따를 감안하면 안 터진다고 봤어요. 조도 1, 2점이다. 그 정도면 뭐 언더 갈만도 하다. 7.5가 아니니까 8.5니까 그런 느낌으로. 근데 막 4점 주고 이러면 이제 터져버리니까. 지난번에 뭐 어디였죠? 뭐 애리조나전도 그렇고 피치전이었나? 그때도 그러고. 근데 그 정도까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고. 내일 토론토는 가우즈먼, 볼티모어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둘 다 뭐 갈아꼬 있는 선발인데, 일단 가우즈먼도 5월 중순 이후로 3경기 연속 퀄스를 찍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템파, 디트, 화삭. 난 이게 화삭한테 잘 던지고 오는 애들이 좀 불안해. 최근에 누구 또 있었잖아. 화삭한테 막 7이닝 무실점 찍고 와가지고 바로 털리고. 가우즈먼도 마지막 경기 화삭 상대로 잘 던지고 왔거든요. 그게 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 뭐 구속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좀 오락가락하기는 해. 뭐 날씨 때문이다, 뭐 스프링 캠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그렇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도 조금 오락가락하긴 합니다. 구속이. 페스티벌 구속 자체가 막 93마일, 뭐 94마일, 뭐 매 경기 평균 구속이 오락가락해요. 가뜩이나 빠따감이 볼티가 오늘은 못 치긴 했는데 최근에도 잘 쳤잖아. 상대라 뭐 내일 또 모르겠습니다만, 홈에서 방어를 보면 6점대. 존나 역귀인 게 뭔지 알아요? 가우즈먼에도 가라꾸는 있잖아요. 홈에서 방어율이 6점대거든요. 근데 다저스랑 양키스 상대로는 잘 던졌어. 홈에서. 작년 볼티모어 상대로는 3번 등판해서 2번의 패전이 있었고, 팀은 3번 다 졌습니다. 6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하고도 졌었어요. 뭐 그랬었는데, 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지난 보스턴전 6이닝 4실점으로 삼진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많이 맞으면서 좀 흔들렸고, 지난 시즌 토론토전 성적이 3경기 있었는데 5이닝 2실점, 5와 3분의 2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딱 이제 공무원 느낌으로다가 나쁘지 않게 던졌는데, 대신 뭐 본인이 승 먹은 적도 없었고, 이게 올 시즌 어쨌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홈과 원정에서 갭이 조금 있어요. 홈에서는 3승 1패, 뭐 2점대 방어율인 반면에 원정에서는 2승 1패, 5점대.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는 5점대. 거기에 원정에서는 이닝도 평균적으로 더 많이 못 먹었었다라는 점. 기록적으로는 밤 경기에 좀 성적이 별론데 내일 밤 경기입니다. 이거 아침 경기잖아, 우리 시간으로. 올 시즌에 참고로 2번의 패전도 다 밤 경기였어요. 다 밤 경기.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선발에 있어서 제가 볼 땐 모르겠어. 누가 더 잘 던질지 솔직히. 뭐 특별히 감이 안 해. 둘 다 좀 지표적으로 불안한 지표들이 조금씩 있잖아. 그런 부분들. 상대전에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도 않았고 서로.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홈 토론토를 조금 더 좋게 봐줬고요. 그리고 가우즈먼이 최근에 호투했던 부분들도 좀 더 점수를 많이 줬고, 그리고 불펜 싸움 가면 당연히 볼티모어가 유리한데, 문제는 볼티모어 불펜이 최근에 또 갈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스턴전이었나? 그때만 한번 좀 아꼈고, 요번에 이제 템파베이 시리즈에서 킴브러 정도 제외하고는 그냥 다 굴렀어. 오늘도 그냥 필수점 싹 나왔는데 졌잖아.
아니다. 오늘은 뭐 싹 나오진 않았구나. 테이트랑 저기 콜롬만 나왔구나. 어쨌든 걔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뭐 며칠 동안 계속 뭐 연투도 하고 뭐 하는 일정에서 좀 지쳐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하필 쌩쌩한 게 킴브롤이야. 그거 자체가 좀 불안한 것 같고. 어, 오늘도 또 불패 털려졌잖아요. 오늘도 빠따가 좀 식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저는 토론토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토론토 프렌. 언어바는 솔직히 8.5 이게 선발만 보면은 뭐 언더 뜰만도 한데 저는 뭐 초연의 기세. 토론토는 애초에 불펜이 별로 안 좋아요. 볼티 같은 경우 지금 좀 불안한 타이밍인 거고 불펜이 좀 많이 던졌으니까 뭐 선발도 뭐 그렇게까지 믿음직스럽지는 않잖아. 그래서 오바로 볼게요. 언더가 너무 똥배다. 그래서 8.5 오바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이제 디트로이트 이발디 대 스쿠발. 이발디가 지난 경기 이제 많이 못 버티고 좀 내려가긴 했는데 글쎄 요거는 그냥 저는 언더 볼게요. 이발디 그래도 갈았고 있는 투수고 상대 뭐 디트로이트잖아. 디트로이트 상대로 뭐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좀 보고 텍사스 입장에서도 스쿠발은 어려워요. 더군다나 텍사스가 자완 상대로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스쿠발 상대로 점수를 많이 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왜 안 갔냐면은 스쿠발 경기가 7.5 기준점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오버하긴 해요. 계속 어떻게든 오버를 찍어. 지난번에 피츠버그 자레드 존스랑 할 때는 혼자서 8점 내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오버를 찍질 않나. 지난번에 캔자전은 이제 서로 불펜에서 이상한 감독들이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막 2점씩 줘가지고 갑자기 또 개오바 찍어버리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텍사스 경기 오늘도 좀 4대 안 맞긴 하더라. 서브 텍사스 오버 한 폴락 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7.5 언더 보기만. 자신은 없다. 승표로 갈 거면은 디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텍사스 요즘 빠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스쿠발이 잘 던져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잘 던지다 보고 언더를 본 거긴 하지만 좀 쫄려서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휴스턴 대 앵무새 벌랜더 대 이제 깁슨. 일단 뭐 벌랜더가 예전처럼 뭐 윽박 지르면서 강한 9위로 뭐 요즘 승부를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 너무 최고의 투수잖아요. 이번 시즌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그냥 변화구로 그냥 빗맞은 타구 양성하면서 완전히 잘 던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히트 비율만 봐도 전성기 시절보다도 낮아요. 올 시즌 지금까지가. 물론 아직 시즌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벌레도 막 그런 인터뷰들 많이 했어. 옛날하고 방식이 다르다 하면서 좀 더 빗많은 타구들 많이 만들고 막 이래야 된다. 우리 나 그 부분에서 적응하고 있다. 딱 그걸 보여줬어요 본인이.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구위는 떨어지긴 했어 분명히 벌랜더가.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맞을 때 좀 난타당하기는 해요 벌랜더가. 이번 시즌 2번이 그랬었는데 양키스 상대로 물론 상대가 양키스긴 했습니다만 5이닝 7실점 미러키 상대로도 4와 3분의 2이닝 4실점인데 뭐 기록이 몇 개 안 되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저 경기들 저 난타당했던 경기들 직전 경기 등판에 7이닝 투구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벌랜더가 직전 경기 시애틀전 7이닝 1실점을 하고 왔습니다. 올 시즌 7이닝 던지고 그 다음 경기 개쳐 맞았는데 물론 상대가 양키스 미러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기록도 뭐 얼마 안 되는 기록이라 사실 뭐 쓰잘데기 없는 기록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은 걸리는 포인트고 깁스는 이번 시즌 뭐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뭐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고 똥볼러인데 구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로 좀 버티고 있는데 뭐 스타일상 이런 애들 한 번 맞으면 그냥 존나 맞아요. 근데 한 번 잘 던지니까 이제 본인의 그 흐름으로 깁스는 이제 본인의 흐름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데 글쎄요. 4월 괜찮았고 5월 괜찮았고 6월은 처맞지 않을까 이번 달에는 언제 처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요 경기 솔직히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쨌든 깁슨도 최근에 흐름이 좋잖아. 벌랜더는 그러니까 제가 벌랜더를 바라보는 시선 약간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던지는 날은 잘 던지는데 한 번씩 그냥 갔다가 개폭망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 벌랜더를 자주 믿다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예? 벌렌더 세금 안 내겠지 하면서 그냥 오늘이 아니길, 폭탄이 오늘 안 터지길 바라면서 휴스턴 찍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합니다. 빠따가 뭐 휴스턴이 앞선다고 하진 못해도 꿀리진 않거든요. 벌렌더가 홈에서도 한번 잘 던져야지. 요즘 뭐 원정에서만 잘 던졌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는 잘 못 던지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깁슨도 슬슬 꺾일 때가 됐어요. 공 던지는 거 보면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승을 먼저 보고, 어쨌든 휴스턴 승을 보는 입장에서 벌렌더의 호투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언더로 보겠습니다. 깁슨이 그리고 초장에 털린다 쳐도 뭐 진짜 막 개 털릴 것 같지는 않아요. 3, 4점 주겠지 뭐. 털린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이닝 많이 못 먹고 3, 4점 뭐 5이닝 3실점 4실점 이렇게 보고,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 펠트너 대 에보트. 이 경기는 다득점 봅니다. 다득점. 기본적으로 신시내티의 타선이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고, 시즌 내내 이제 죽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점수를 좀 내고 있죠. 거기에 딱 쿠어스 와가지고 치기 좋은 구장이 와서 펠트너고, 에봇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기 한번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흔들렸어요. 확실히 이게 얘도 이제 막 구위가 좋은, 구속이 엄청 빠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뭐 우타자 상대로는 바깥쪽 승부 지속적으로 가고 좀 무브먼트로 승부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쿠어스잖아 내일. 본인의 흐름이 꺾일 만한 부분인데다가 직전 경기 또 한창 잘 던지다가 후들겨 맞았으니까. 그리고 원래 에봇이 출루는 잘 안 내주는 편이긴 한데 홈런은 많이 맞아요. 애초에 구위가 좀 약하다. 아다리 맞아버리면 그냥 넘어가. 그래서 평균 피홈런도 낮은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일 쿠어스니까 서로 점수를 좀 많이 낼 만하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콜로도 그렇고 신시도 그렇고. 콜로도 뭐 자완 상대로 약한 팀이 아니고 다저스 상대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왔잖아. 집으로 왔으니까 좀 쳐주길 바라면서 10.5 오버 보겠습니다. 10.5 오버. 마지막 애리조나는 모르겠고 여기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타일러 앤더슨 대 이제 와일드론인데, 야 이게 샌디에이고 홈이었으면 그냥 언더 찍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원정 샌디라서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경기야. 샌디에이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냥 원정에선 존나 잘 쳐요. 원정 팀 타율이 거의 3할이야 형님들. 3할. 홈에서 2할 2푼 3리인데 원정 팀 타율이 3할이야. 팀 타율이 거의 어마무시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도 지긴 했습니다만 뭐 점수 많이 치긴 쳤어요 솔직히. 그죠? 진짜 잘 쳐. 요즘 보면은 켄자 상대로도 뭐 거의 켄자 불펜이 물론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난타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점, 2점, 4점 쳐내더니 원정 와서 11.7점, 그나마 막힌 경기 3점. 내일 이제 이번 시즌 잘 던지고 있는 타일러 앤더슨, 샌디에이고 상대로 그리고 강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팀이 다저스였던 시절도 뭐 있긴 합니다만. 근데 앤더슨이 사실 저 정도 급은 아니긴 해요. 지난 시즌도 이제 다저스 유니폼 벗으니까 개처 맞았었고, 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는데 제가 볼 때 모르겠어. 3점대면은 뭐 인정이 하겠는데 2점대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지난 경기 양키스전도 솔직히 불안했는데 어떻게 5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았고, 그 불안한 와중에 잘 막았죠. 1회에 무사만루 있지 않았나? 그것도 무득점이었고. 좀 운이 좀 따라주는 해인 것 같은데 앤더슨이 지금 샌디에이고 원정에서의 기세를 좀 감안했을 때 뭐 깔끔하게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 와일드론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에인절스 타선 상대로도 뭐 경쟁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와일드론 같은 경우도 확실히 안정적인 피칭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신 2이닝을 길게 못 먹고, 또 샌디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뭐 마츠이가 좀 불러나면서 분위기도 좀 가가지고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찍어볼 만하지 않나. 이게 또 선발이 내일 아마 저기 뭐야 브리토일 거예요. 에인절스가 브리토보다는 와일드론이 낫지 그래도. 마지막 날은 딜런 시즈긴 한데 어쨌든 이거 샌디에이고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샌디 승 요 정도 보고